새로운 교육혁신 코드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와 의미연구소의 홍영일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학습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 모델은 소위 촘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문법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인공신경망, 즉 챗GPT의 언어 모델은 문법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맥락적 관계로 이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생성해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챗GPT는 언어를 번역할 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챗GPT는 언어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어떤 언어로 질문을 하든 모두 숫자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의 특성인데요. 그리고 나서 인공신경망의 파라미터에 설정된 값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아웃풋도 숫자로 나오고 그 숫자가 다시 타겟 언어로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하는 것이 기존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파파고 번역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맞춤법 검토라든가 혹은 문장을 교정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죠. 그리고 학습 자료를 요약하는 일도 챗GPT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 학습자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용도는 바로 리포트 작성을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챗GPT만을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해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교수 설계 보고서를 한 30페이지 분량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래는 한 학기 동안 제 수업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했어야 되는 과제인데 가만 챗GPT를 활용하면 30분이면 끝날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과제의 수준은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지난 학기에 학생들하고 기말 과제를 오직 100% 챗GPT만을 활용해서 교수 설계 보고서 작성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학생들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벙 찌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저도 감이 안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제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 놓았는데 제가 짧게 영상 편집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제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요. 일부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참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그 녹화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스마트폰은 여기 교실 분위기를 촬영하는 용도로 여기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두 개인데 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실을 비춰주는 화면이에요. 집에 있는 학생들 우리 잠깐 비디오 다들 켜서 얼굴 한번 출첵해 볼까? 박연이는 어디야? 지하철이야? 버스야? 버스구나. 오케이. 이동 중인 사람 스마트폰으로 챗GPT 접속해서 그 제가 하는 활동 따라 해야 됩니다. 다들 알겠죠? 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잘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부딪혀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비디오 다 꺼도 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디겐케르 모형은 다들 숙지하고 있죠? 자, 모두 챗GPT에 모두 접속해 봅시다. 도와주세요. 나한테 물어봐. 뭐라고 첫 번째 이거 요구 분석의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지 될지. 알려줄게. 자, 제가 그 줌 화면에 샘플로 넣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너는 나의 교수 설계 조교야. 네. 일단은 얘에게 미션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 설계 조교로서 도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되게 멋지죠? 자,
이름이 어떻게 되지? 최예림이요. 예림. 네. 우리 최예림 학생이 교생실 다녀왔잖아. 네. 지금 챗GPT가 이거 이렇게 짜주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되게 실제 학교 현장의 학생들의 모습?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게, 설명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엄청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서 이거 이대로 그냥 수업에 가져가도 좋아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공유 중지할 테니까 우리 네. 최예림 화면 공유해서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게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대상 학년은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고등학교 2학년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학습자들의 현재 수준을 분석할 때 진짜 학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진짜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해줘가지고 신기했고, 그리고 요구 분석 결과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필요한 활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당장 수업에 가져가서 적용해도 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국어 교육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고 네. 질문을 어떻게 했어? 한번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질문은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네. 일단 처음에는 너는 나의 조교야. 그랬더니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고 그 다음 질문은 뒷거 캐리 모형을 순서대로 내가 아까 한 얘기 그대로 했구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과목명은 문학, 대상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세부 주제는 설화의 전승 과정 및 특징. 조금 내려가 볼까? 그랬더니 요구 분석의 필요성부터 내 거보다 훨씬 잘했네. 네. 이미 여기 학습자의 현재 수준, 그 다음에 내려가면 바람직한 수준, 그래서 요구 분석 결과, 원하는 꼭지까지,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끊어졌을 때 이어서 말해줘 하니까 끝까지 이제 완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오케이. 공유 중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챗GPT에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는 나의 교설계 조교야. 그랬더니 챗GPT가 네, 물론입니다. 하고서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자, 디겐캐리 모형에 따라 10단계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 제일 먼저 요구 분석 보고서부터 시작해보자. 한 페이지 분량이고 반드시 3가지 꼭지가 포함돼야 돼.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야. 그랬더니 순식간에 요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는 겁니다. 만약 중간에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바로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전략 수립 단계야. 자, 이렇게 하고서 앞에 제시된 수행평가 도구를 아주 빡세게 연습시킬 수 있는, 자, 이렇게 뭐 빡세게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질문자, 우리가 유저라고 하죠. 이 사용자의 이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뉘앙스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뉘앙스가 잘 담길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이 오히려 챗GPT에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변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단어들 사이에 맥락을 파악하고 그 뉘앙스를 읽어내는,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능력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맞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그 뉘앙스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제가 뭔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고요. 제가 약간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경쾌하게 답변하는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쓸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 대개 프로그래밍을 하던 개발자들이 이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알고리즘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명확하게 질문을 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소위 어떤 관성적 습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감정 같은 거 담지 말고 메시지만 깔끔하게 넣어라, 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많았었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몇 개월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들의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챗GPT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챗GPT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종류의 AI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지적 생명체, 인간의 언어의 뉘앙스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AI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뭐랄까요? 이 챗GPT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레슨 플랜을 짜달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레슨 플랜을 짜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50분 안에 앞에 수행평가 도구를 연습시킬 수 있는 레슨 플랜을 짜달라고 했는데 앞서 개발된 수행평가가 그 네 가지가 되게 뭐랄까요?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는 토론을 통해서 수행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문법인데 빈칸 채우기 연습.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의 이 차이를 배우기 위한 어떤 롤플레이, 역할극. 마지막으로 글쓰기, 작문, 그러니까 에세이를 통해서 수행평가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연습시킬 수 있는 레슨 플랜을 짜는데 이거를 50분 안에 다 넣으라고 잘못 요청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챗GPT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치 그 대학에서 대학원생에게 지도 교수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 그러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대학원생들은. 네.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든지 일을 해내고야 만다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챗GPT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어떤 이 영어 교육과 학생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진행되던 내용인데 그 학생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바로바로 챗GPT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50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바로 의견을 이야기하면 챗GPT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수정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것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쪼개라고 하든지 간소화라고 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치? 일단 쪼개라고 해볼까? 자, 쪼개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레슨 플랜을 3개의 50분으로 쪼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얘한테 계속 얘를 부려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홍예찬, 지금 내가 이렇게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레슨 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홍예찬 님도 지금 방금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챗GPT 도움을 받는 게, 홍예찬의 머리를 텅 비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노련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제시해준 레슨 플랜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활용만 해버리면은 제가 말한 것, 제가 지적한 문제처럼 50분대로 전부 다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버리면은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이게 제대로 망하겠지.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런 인공지능 시킨 부분에서 대로 했더니 이제 수업이 망하잖아. 잘못 받아들이면 머리를 텅 그렇지. 비게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다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재질문을 하면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고치게 하면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노련해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챗GPT 이런 똑똑한 어떤 조교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소위 이걸 뭐라고 할까? AI 튜터라고 할까? AI 튜터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해내는 거는 그냥 딱 그 원래 홍해찬 수준에 맞는 결과가 나올 텐데 얘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하면 이어서 말해줘. 그러면은 훨씬 더 홍해찬의 능력도 늘어날 것이고, 얘가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소위 학습 전이, 러닝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면 그건 홍해찬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머리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소위 기술은 더 풍부해질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레슨 플랜을 3개로 쪼개라고 했더니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어때? 지금 최혜림과 홍예찬 두 분 도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신 숙제로 넘길게요. 시간이 7시가 다 돼서 다들 지금 여러분들이 총 10단계잖아. 10단계를
완성해서 챗GPT 도움을 받아서 10단계를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딕앤케리 모형 설계 보고서를 완성해 제출하는 거를 이번 학기 기말 과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 지금까지 짧게 챗GPT와 티키타카하는 경험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지금 생생한 느낌을 단톡방에 한 줄로 한번 남겨보세요. 네. 자, 이렇게 단톡방에 소감을 남기라고 했더니, 네, 쭈루룩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다들 대등소이한 그런 의견들을 올렸는데, 제가 그 대표 의견 하나 여기다 보여드리면, 요구 분석 단계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수업 활동과 과제, 심지어는 활용 가능한 교재까지 추천해 주는 점에서 예비 교사로서 수업 설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업 교재를 추천해 주는 이런 내용들은 팩트 체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내용이라서 이런 점들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수업을 해서 이제 이 학생이 그거에 대한 의견도 썼는데요. 하이브리드 수업이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상황에서만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줌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수업은 그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말 과제를 실행했고요.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본문 약 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문가 수준의 본문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챗GPT를 활용했기 때문에 과제의 그 퀄리티가 챗GPT를 사용하지 않던 이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 제가 받았던 그 과제의 수준에 비해서, 와,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랄까요, 뭐, 20년 경력자의 그런 수준? 네, 충분히,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제가 챗GPT와 나눈 대화록을 부록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록이 무려 100페이지나 됩니다. 상당히 놀랍죠? 네. 저는 이 부록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록으로 무엇을 평가한 것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챗GPT와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이 사용자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즉 사고의 확장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교육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베네핏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캐폴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언제 지적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내가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그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혹은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뭔가 가이드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 알쏭달쏭 영역에서 아주 빠르게 지적 성장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챗GPT가 그런 도움을 잘 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했던 과목 중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라는 과목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역시 챗GPT를 활용하면 순식간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거의 뭐 한 20-30분도 걸리지 않아서 끝냈는데 한 학생이 발표를 하는데 그 학생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줘. 엥? 너무나 단순 무식한 정말 성의 없는 질문인 것 같잖아요. 근데 챗GPT가 물론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으시군요. 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대상, 주제, 기간 등 상세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대상이야. 그러면 확실합니다. 청소년 대상이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주제를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제가 상당히 단순한 사례를 들었지만 챗GPT에게 내가 충분히 준비해서 완벽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쏭달쏭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도 일단 대화를 하면 그러면 챗GPT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면서 오히려 사용자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AI가 인간을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풀어간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스캐폴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제가 주어졌을 때 웬만한 과제는 챗GPT 도움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챗GPT에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 그리고 수정사항도 챗GPT에게 직접 고치게 요청할 것. 마지막으로 최종본의 휴먼 터치, 즉 학생의 개성을 마지막에 입혀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이 학생의 것인지 챗GPT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록을 통째로 붙여서 제출하면 그러면 저는 학생의 질문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평가할 수 있다. 대화록을 통해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학생들이 저렇게 하면 공정하게 나의 모든 노력이 챗GPT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고스란히 대화록에 드러날 테니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화록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챗GPT의 그 설정 메뉴에 들어갑니다. 자,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엑스포트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보내기 메뉴인데요. 이걸로 대화록을 그러니까 이 대화한 모든 히스토리를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메일로 그것이 발송이 되고요.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 파일을 풀면 그럼 이렇게 대화록이 쫙 펼쳐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문가 수준의 본문 그리고 챗GPT와 나눈 대화록 100페이지. 자, 이렇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학생의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생각이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관찰하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학습자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챗GPT를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체크리스트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제가 사이버대학 수강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새벽에 카톡 메시지가 날라온 거예요. 내용은 작은 회사의 팀장인데 신입사원의 실수가 너무나 잦다는 거죠. 자, 그 카톡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홍효일 교수님. 저는 사이버대학 학습 중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그 태도 연구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저한테 좀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직원 하나가 1년 좀 넘었는데 일이 엄청나게 빠른데 실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신경이 거기까지 안 가는지 계속 반복이랍니다. 전표 발행할 때도 접대비 입력할 때도 엉뚱한 날짜를 입력해 놓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러한 그 인적자원 개발론 강의를 하면서 이쪽 분야의 컨설팅을 한 15년 정도 해왔거든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구제불능이겠다. 그래서 다른 업무, 그러니까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고 속도가 중요한 업무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댓글을 답변을 했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제가 이 신입사원의 디테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좀 무책임한 답변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챗GPT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김아무개님 직원관리와 성장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져 대단히 멋진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칭찬을 먼저 하네요. 헐. 너무나 좋은 답변이죠. 자, 그러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자, 직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자, 먼저 원인 분석, 체크리스트 도입, 업무 프로세스 개선, 교육 트레이닝, 커뮤니케이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봐라. 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6가지. 이 6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해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보다 너무나 완벽하게 답변해주는 이 챗GPT에 제가 너무나 무안해지긴 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보내드렸더니 아하, 챗GPT 말만 들었지 이렇게 활용되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사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네. 자, 또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제안서 작성. 자, 회사의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해. 그랬더니 회사의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목표 설정, 자, 이런 식으로 형식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4번, 5번, 6번, 7번까지 8번도 있네요. 불호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랬어요. 좋아.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테니 그걸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내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면서 1, 2, 3, 4 이렇게 쭉 제시하네요. 그렇죠? 질문이죠. 1.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2. 아이디어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다. 제안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분석 및 평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OKR 설정하기 위한 사내 워크숍이 내일이야. 아젠다를 잡아줘 라고 했습니다. 일단 OKR을 챗GPT가 알고 있을까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OKR 워크숍을 위한 아젠다를 설정할 때는 참가자들이 OKR 개념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하면서 아젠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놀랍죠? 다음 달에 연말 워크숍이 잡혔어. 우리 회사 OKR 성과 분석이야. 아젠다를 잡아줘. 자, 그랬더니 역시 OKR 성과 분석을 위한 아젠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소요 시간까지 다 적어주었네요. 진로 상담. 자, 이거는 이제 회사 차원이 아니라 이제 개인 차원일 텐데요. 자, 이거는 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런 홍영일 교육팀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홍영일 박사에 따르면 행복할수록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이면 결단력도 높아진대. 점점점점. 자, 이렇게 했더니 네, 홍영일 박사의 연구와 견해를 이해하고 있으며 행복과 성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점점점 하면서 너무나 답변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홍영일 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줘. 홍영일 박사는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모르죠, 당연히. 챗GPT는 검색을 하는 검색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제가 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었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홍영일 박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정확한 프로필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서울대에서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르쳤다고 이전에 언급한 걸 바탕으로 홍영일 박사는 행복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로 추정됩니다. 라면서 뭔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홍영일 박사는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세부 전공은 컴퓨터 아키텍처이며 점점점 해서 대학원에서 뭘 전공했는지 그리고 논문 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MBTI 유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주고 마지막에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홍영일 박사가 향후 어떤 일을 추진하면 인류 문명 진화에 도움이 될까? 라고 추론해서 제안해줘. 라고 했더니 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여기 보세요. 자, 홍영일 박사의 전공과 경험을 고려할 때 그의 향후 활동은 교육, 기술, 행복, 연구 및 심리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과 같은 추진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인류 문명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서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뭐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총 23번까지 제가 계속 알려줘 그러면 더 알려줄 건데 제가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이 중에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10번이었는데 대학 및 기관에서 강의 및 연구라고 하면서 요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요 10번을 딱 선택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우와, 멋진데? 23가지 중에 10번 내용이 특히 마음에 들어. 이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바로 사업계획서가 쭉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중간에 오류가 뜨면
regenerate, 여기 초록색 버튼, regenerate 버튼 누르시면 오류가 나도요. 다시 답변을 재생성을 해줍니다. regenerate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결국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자, 그랬더니 자기는 검색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수익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고려사항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특히 경쟁사들 이야기가 있어서 경쟁사 분석해줘 그랬더니 역시 검색을 하지 않으니까 직접 분석은 못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경쟁사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거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검색 엔진을 쓰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빙 챗에 들어가서 이 엣지 브라우저를 열면 엣지 브라우저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챗GPT가 검색 의견까지 같이 줍니다.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질문했냐면 인공지능 기반 웰니스 앱 분야의 경쟁사를 분석해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까 챗GPT가 하나 팁을 준 그 힌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 결과와 함께 답변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할서. 요즘 MZ 세대들이 심할서도 챗GPT로 쓰더라 이런 게 한번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나 심할서 쓰는 것 좀 도와줘.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후임에 에어팟 끼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홧김에 훔쳐버렸거든. 나 무시하는 건가 기분 나빴어. 근데 이걸로 징계받게 생겼어. 유유 킹받아.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평범한 직장인 말투로 대략 A4 절반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줘. 괜찮은 거 고르게 5개 정도 만들어줘. 네, 이게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샘플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중에 한 2-3가지 포인트만 딱 잡아서 요청해도 충분히 그럴듯하게 마음에 들게 써줍니다. Regenerate 버튼 누르면 또 새로운 버전, 또 새로운 버전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려드리지 말았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연구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자. 논문 리뷰나 프루프리딩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논문을 리뷰한다는 거는 그 우리 학습자 관점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 이와 관련이 있으니까 같은 기능이고요. 프루프리딩은 소위 뭐 이렇게 내가 영어로 논문을 썼을 때 이 원어민에게 우리가 프루프리딩을 맡기는데요. 그 원어민의 역할을 챗GPT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바로 연구 방법론 탐색, 프로그래밍, 연구 주제 확장, 자, 이런 내용으로 바로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챗GPT의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 그 프로필 옆에 점점점 누르고 세팅에 들어가서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활성화만 해주시면 쓸 수 있습니다. 단 GPT-4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무료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못하고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 인터프리터 이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석해야 될 엑셀 파일. 자, 이게 코드 파일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탐색기에서 이 파일을 그대로 끌어다가 프롬프트 창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 파일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 챗GPT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요청하는 대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방법론이나 아니면 연구 아이디어, 주제를 제안해줘 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AI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 방법론까지 제안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먼저 데이터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주었네요. 자, 이 중에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보고서 다 너무나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4번으로 진행해보자. 가끔 제가 이렇게 오타를 입력해도요, 챗GPT는 오타 같은 거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단어들 간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뒤 단어들을 보면 중간 오타가 있어도 이것이 원래 어떤 말이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으로 전행해보자 써있지만 진행해보자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finished working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냐면 챗GPT가 이 코드 인터프리터 기능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이 요구사항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진행 과정이 여기 있고요. show work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그 파이썬으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짜서 진행했는지가 펼쳐집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하시면 보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실제로 분석한 결과까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랍죠? 데이터, 이 코드 파일을 보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는지 연구 아이디어까지 제안해주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까지 스스로 제안해서 통계 처리까지 끝내버리는 것, 해석까지 제시해줍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논문으로 쓰게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토론도 해줍니다. 자, 토론의 경우 제가 뭘 물어봤냐면 자, 나는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네가 나와 대화할 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서 토론을 해줘. 자, 과학,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 능통한 학자가 나의 의견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대한 관련 지식을 동원해서 대화와 토론을 하듯 답변해주면 좋겠어. 뭐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어떤 의도를 챗GPT한테 제시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단, 항상 토론을 시도하지는 말고 내가 토론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토론을 해주면 좋겠어. 챗GPT가 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관점을 더욱 깊게 심화하거나 넓게 확장하는 데 도움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주면 좋겠어.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주장이나 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한테 알려줘야 돼. 만약 내 주장에 오류가 있거나 동의하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토론을 펼쳐주는 것도 좋은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챗GPT가 물론이죠. 당신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으로 토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위에 제 아이디어가 이거잖아요. 챗GPT를 활용한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그랬더니 바로 토론을 해줍니다. 챗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보입니다. 하면서 점점점. 놀랍죠? 자, 나는 챗GPT의 활용이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러한 나의 생각을 지지할 수 있는 논점을 제공해주고 근거 자료를 찾아줘. 그랬더니 자, 이거는 지금 플러그인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자, 플러그인 그러니까 이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칼라 AI라는 플러그인을 제가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학술 DB 중에 하나인 스칼라 AI를 호출해서 논문을 검색해 주는 겁니다. 챗GPT가 그냥 논문을 검색해줘 그러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플러그인을 써서 하게 되면 실제로 학술 DB에서 실제로 검색을 해서 그래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 결과물을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의 관점을 뛰어넘는 독창적 관점을 제안해줘 라고 했더니 네, 물론이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챗GPT 교육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 관점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넓혀주는 거죠. 자, 연구자로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가 상당히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는 것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자, 이제 표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용과 표절 문제요. Academic Integrity Issue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자, 먼저 이 챗GPT를 만약에 우리가 활용했을 때 논문에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APA 스타일, 우리 미국 심리학회
APA 스타일, 우리가 참고 문헌 쓸 때 많이 활용하는, 참고하는 그 방식인데요. 그 블로그에 가보면 거기 담당자가 이렇게 인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자, 앞에는 자,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변하더라라고 앞에 쫙 기술이 돼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가로 열고 OpenAI, 2023 레퍼런스를 달 때도 OpenAI 2023 그리고 챗GPT 그 옆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월 며칠자 업데이트 버전의 챗GPT다라고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URL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것만 제시하기엔 좀 아쉽다. 그래서 나는 풀 텍스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인용을 달고요. 아펜딕스로 그 풀 버전을 풀 스크립트를 넣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API 스타일 블로그에 API 스타일의 그런 제한이 있고 나서 이 오픈AI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챗GPT와 나는 이 대화를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링크인데요. 공유 링크입니다. 우리가 이 share 링크라고 돼 있는데 요것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든지 그 챗GPT와 나는 대화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Continue this conversatio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대화를 더 이어서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 실제로 챗GPT와 나는 대화의 링크를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참고 문헌으로서 이 완벽한 그런 출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챗GPT가 생성해낸 결과물의 저작권은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의 원 저작자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출처를 밝히자. unknown author, 작성자 미상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챗GPT에 의해 액세스 및 편집됨. 자, 요런 문장으로 출처를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챗GPT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항상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챗GPT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수준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자,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저희 포스터 그룹은 백과사전을 사용하듯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에세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챗GPT에 넣었고 교수님이 질문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답을 얻기 위해 조사할 새로운 영역도 생겼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출처가 아닌 출발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챗GPT를. 자, 이런 식의 의견도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챗GPT 표절 알 수 있을까요? 챗GPT의 표절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확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퍼포먼스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픈AI에서 직접 만든 표절 검사 도구인데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GPT-0, 프린스턴 대학의 학부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계속 기능을 늘려가면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표절 여부를 돌리면 이것은 AI가 생성해낸 텍스트 같다. 이것은 휴먼이 생성해낸 텍스트 같다. 자, 이런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이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줬더니 학생들 반응이 뭐였게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다가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네? 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챗GPT 도움을 받아서 학교 수행 과제를 손쉽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끝내버린 고1 우리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 수행 과제였는데요. 경제 관련 신문사설 하나 선택한 후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글의 핵심 단어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2가지 이상
찾아서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단순 요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번, 5번 글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 반박하는 주장에 논것까지 제시하는 것. 자,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보통 뭐 빠르게 하겠다는 분들은 2시간 아니면 한 5시간?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 하루 이틀 걸리겠다라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은 이 과제를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재봤는데 한 9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 총 7단계인데, 자, 첫 번째 단계는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 인터넷 검색. 자,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딱 찍습니다. 왜냐면 챗GPT가 요약을 해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이 사설을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요약한 건데 이것을 한 문장, 다음 5가지 질문에 답변해줘 라고 그 수행과제의 질문 5가지를 한 큐에 질문하고, 그러면 스텝 3, 챗GPT가 한 큐에 답변을 쭉 생성해내는 것이죠. 네, 1번부터 5번까지. 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자,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학생들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것이 학생들이 챗GPT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걸 또 찾아내야 되니까 막 숨바꼭질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끝내면 정말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총 7단계를 밟았는데 이제 스텝 3죠. 자, 그 다음 스텝 4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뒤로 넘어갔어요. 헐, 저렇게 할 수가 있다니. 자, 스텝 4. 자, 지금까지 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스텝 5. 이번에는 챗GPT에게 우리 아들이 하나씩 답변할 테니 평가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들이 하나씩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 답변, 실제로 우리 아들이 머리를 쓰면서 한 답변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챗GPT가 해준 답변을 재활용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재활용이죠. 머리를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마치 대동강물을 퍼다가 물장수를 했던 봉이 김선달 생각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어떻게 한 건지 제가 화면 캡처한 보여드릴까요? 자, 먼저 스텝 3에서 챗GPT가 한번 쭉 답변을 했는데 그거를 메모장에 일단 저장해 둡니다. 자, 이게 메모장에 저장해 놓은 그 답변들이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뉴챗을 열어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게 지금 그 챗GPT가 해준 1번 답변인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답변을 가지고 자, 새로운 뉴챗을 열은 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사설을 다시 통으로 다시 붙여야 돼요. 자, 맨 위에 사설이 새로 붙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위 사설을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자, 이 요약이 잘 됐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네, 당신의 요약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자기가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을 세부 사항을 추가해서 이해를 도움이 좋겠다면서 3줄짜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자, 이 수정해준 요약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고쳐줘. 그랬더니 4줄짜리로 바꿔줍니다. 대박이죠. 챗GPT스러운 그런 느낌이 여기까지 오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끝내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끝낸 최종 완성본입니다. 짜잔.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고등학교 사회선생님들에게 이걸 보내드려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챗GPT를 써서 이렇게 과제를 했는데 의견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도 챗GPT를 써봤지만 챗GPT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교한 답변을 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챗GPT는 상당히 무난한 수준의 답변만 해주지 이렇게까지 한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이거는 사회 수업에 진심인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낸 과제처럼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단 10분 만에 끝낸 이 과제인데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야, 아들, 너 이거 쳐다보지 말고 말해봐. 이거 사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지? 여기 한계기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뜻이 뭐야? 너의 반박 주장은
그리고 너의 논거는 자 이렇게 했는데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얘가 이걸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챗GPT와 서너 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재화가 됐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잖아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자, 이러한 주장인데, 이렇게 반박하면, 오케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 끄덕끄덕끄덕,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외워지고 내재화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일까요?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인데, 우리가 외무고시 아니면 행정고시 보고 사무관이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겠지만 반박 보도자료 만들어내는 일, 이게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챗GPT를 쓰니까 10분 만에 이 일을 끝내버리는 거죠. 사무관 혹은 서기관들이 하루 이틀 고생해서 해내야 될 일들을 우리 아들 인턴 사원으로 여기 아마 뽑아준다면 10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줄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적으로 말이죠. 자, 이게 개조식이잖아요. 자, 여태까지 너와 내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 편의 설득적 에세이로 완성해줘. 그랬더니 10초 만에 개조식을 이렇게 고쳐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점검하고 과제 제출 끝. 챗GPT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자. 자,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몸값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챗GPT와 몇 날 며칠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질문하는 힘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챗GPT의 교육적 활용, 그 가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